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14페이지, 그죠? 예, 5번에서 10번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질문을 학생들이 의외로 조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 예, 특히나 7번 문제 같은 경우가, 그죠? 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데, 뭐, 딴 것보다도 일단은 정의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 정의를 가지고 사례에다가만 정확하게 외우면은 아마 충분히 풀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달러부터 나눠봅시다. 자, 원인이라는 개념 앞에다 1을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규칙성 분석이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가지고, 그런데 앞에다가 3. 그 전체적으로 3개 달라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독서 지문은 기본적으로 가나 지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가나 지문 가운데서 뭐부터 먼저 풀라고 그랬어? 가 지문부터 항상 먼저 풀라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가와 나 지문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가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A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 지문은 이 A와 대비되는 B의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A와 관련된 심화된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 지문을 갖다 집어넣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지문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제시해버려? 가 지문에서만 제시해버리더라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가가 싫어요? 나는 나가 좋아요? 다시 말한다면은 나 지금부터 읽어갈 거예요 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기본 개념 자체를 모르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문을 읽어나가는 현상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독서 지문은 문학 지문이야 뭐 가든 나든 간에 내가 먼저 알고 있는 작품을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문학의 독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 지문부터 먼저 보자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자, 그래 보시면은, 자, 일단 첫 번째 단락갑니다. 보세요. 자, 원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 뭐라 그러느냐. 규칙성 분석에 따르면 규칙성 분석 따뚜나 깡 쳐놓고요. 자, 재밌는 표현 났죠? 규칙성 분석에 따르면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규칙성 분석의 설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인문지문에 보게 되면 철학자라든가 아니면 땡땡설이라든가 땡땡론이 나오게 되면 그들의 주장 잡아주는 것 보통 어떻게 얘기하지? A에 따르면, B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규칙성 분석에 따르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를 하나의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하나의 설이라고 봐줘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 나와야 되겠죠? 다시 밑줄 쫙 주니까 바랍니다. 사건 C는 사건 E의 원인이다라는 명제는 사건 C와 E가 실제로 일어났고 거기에 사건 C와 동일한 종류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사건 E와 동일한 종류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바로 원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누구의 규칙성 분석의 입장이더라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1차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예,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누가요? 규칙성 분석에서는, 그죠? 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럼 제가 먼저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나의 사건 됐습니까? 예, C라고 하는 것이니, 예, 그것으로 인해서 사건 2가 어떻다고요? 예,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됐나? 예. 자, 여기 있는 사건 C가 하나의 뭐가 된다라는 거야?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건 C가 어떻게 한다고요? 발생할 때마다 사건 2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는 거다. 즉, 발생하는 거다라고 본다는 거지. 됐니? 예. 그래서 사건 C가 사건 2의 어떻게 한다고 원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건 C가 어떻게 한다고요? 발생할 때마다, 그죠? 예, 때마다, 그죠? 예, 뭐가요? 사건 2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 그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됐니? 예, 요게 이제 바로 원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규칙성 분석의 어떤 정의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나 다시 세모가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게 되면 이 분석은 원인과 결과를 엄밀히 구별하지 못하는 뭘 가진다라는 거야? 한계를 가진다라는 거. 그럼 다시요. 자, 일단은 이 규칙성 분석은 뭘 가진다라는 거야?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다시요.
우리 과학기술 지문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이나 한계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뭐가 존재한다 그랬지?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이것은 인문이나 사회지문도 마찬가지야. 어떤 철학자의 주장에서 한계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반론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도 규칙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한계냐라고 하는 것이 제시될 것이고 당연히 이제 그 이후에 그 한계를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럼 다시요. 어떤 한계가 되는데 다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 달도나 깡 쳐놓고요. 그럼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한계에 대한 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다시 원인과 결과를 엄밀하게 만다고요. 구별하지 못하는 것.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보세요. 기압이 떨어진 사건과 기압계의 수치가 내려간 것이 자 뭐가 된다고요?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보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앞에 있는 것으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예. 그러면 이래 보면 어떨까요? 자, 소에서 기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내려가면 됐습니까? 예.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압이 내려갔으니 됐습니까? 내려갔으니 당연히 기압계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갈 것이다. 맞습니까? 예, 내려갔다. 자, 요게 이제 바로 뭐가 되겠어? 사건 C가 일어남으로써 사건 E가 어떻게 한다고요? 발생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됐니? 예. 그런데 방금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요 두 개가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자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서가 정해져 있었죠. 어떤 순서가 있었다라는 거야? 기압이 내려간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기압계가 내려가는 것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들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지 않느냐. 그래 본다 그러면 역으로 기압계가 내려갔으니 뭐가 된다고요? 기압이 내려간 거 아니겠느냐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어떻게 한다고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됐니? 예. 그래서 다시 얘들이 순서를 가지는데 만약에 얘들이 동시에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됐습니까? 예. 자, 어떤 결론 나온다고요? 아, 기압계가 그죠? 예. 내려갔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기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맞아떨어지지 않겠느냐. 하지만 실제로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원인 개념에 대한 규칙성 분석은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단락에 예를 들어서 잠깐 볼게요. 기압이 떨어진 사건과 기압계의 수치가 내려간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면 결국 기압계의 수치가 내려간 것이 기압이 떨어진 원인이라는 설명도 먼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자, 이것이 이제 규칙성 분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누가 나왔습니까? 루이스 다시 좀 깡 쳐놓고요. 그죠? 예. 자, 반사실적 분석을 한다고요? 제안했더라. 그럼 이제 이러한 한계를, 그죠? 예. 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누가요? 아, 루이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죠? 뭘 끌어왔다라는 거야? 반사실적, 그죠? 예. 반사실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데 끌어왔더라라는 거죠. 됐니? 그럼 다시요. 반사회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 규칙성 분석이라는 것의 한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어떤 건데? 자, 이 분석에 따르면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반사회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 또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다시 밑줄 쫙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C는 사건 E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됐습니까? 예. 사건 C와 사건 E가 뭐한다고? 실제로 일어났는 거 아니냐? 다시 갑니다. 보세요. 예. 사건 됐습니까? C는 됐나요? 예. 사건 E의 뭐한다고요? 원인이다. 됐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은 그죠? 결국은 사건 됐나요? C와 됐나요? 사건 E는 어떤다고? 실제로 어떤다고요? 그래. 일어난 것이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야지만 이것의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됐니? 예. 그래서 실제로 났고 거기에 이제 사건 C가 만약에 이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 이제 봅시다. 사건 C가 됐나요? 예.
발생하지 한다고요? 예, 않았다면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사건 2도 어떻게 되겠지?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됐니? 예. 그래서 사건 2도 한다고요?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뭘 가진다는 거야?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럼 다시 갑시다. 사건 C는 사건 2의 원인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반사회적 분석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사건 C와 사건 2는 실제 일어났어. 그런데 만약에 사건 C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사건 2도 한다고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갑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 C와 E가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결국 경험적 관찰에 의해서 참임을 우리는 만다고 확인할 수 있더라. 그래서 다시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은 뭘 통해 가지고 경험적인 어떤 관찰을 통해 가지고 그죠? 예. 뭐라는 것을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나 사건 C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건 2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가정적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조금만 더 봅시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사건 C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됐나요? 사건 2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 뭐라 그런다고요? 가정법의 조건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시 정의 내리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가정법적 됐나요? 예. 가정법적 그죠? 예. 조건문이라고 일단은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법적 조건문은 사건 C와 E가 모두 발생하지 않은 뭐가 된다고요? 가능 세계가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건 C와 사건 E가 어떻게 한다고요? 발생하지 않은 일종의 뭘 제시했다고요? 가능 세계를 먼저 거론했죠. 맞습니까? 예. 됐니? 그런 가능 세계가 결국은 사건 C는 어떤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E는 발생한 가능 세계보다도 현실과 뭐 한다고요? 더 유사한 측면이 있더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내가 이래 볼게요. 예. 자, 여기에 이제 사건 C가 됐습니까? 예, 발생하지 어떤다고요? 않았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뒤에 있는 결론을 가지고 또 잡아볼게요. 그랬더니 사건 됐나요? 이도 어떻게 한다고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역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건 됐나요?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거론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보세요. 앞에서 한 번 더. 사건 C와 E가 모두 발생하지 않은 가능 세계가 사건 E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E는 발생한 가능 세계 됐습니까? 예. 보다도 현실과 더 유사한 경우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이요? 요렇게 봤을 때에 얘가 뭐 한다고요? 현실 세계와 어떻게 한다고요? 더 유사할 때에 맞습니까? 그때 뭐가 된다고요? 얘는 참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맞잖아요. 사건 C가 발생하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된다고요? 사건 2도 뭐 한다고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사건 C가 발생하지 않는데 사건 2가 발생했다? 그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돼버리겠지. 그죠? 그래서 오히려 얘들이 뭐가 된다고요? 참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예컨대라고 했는데, 자, 다또 깡 얕혀놓고요. 그죠? 예, 갑니다. 보세요. 자, 기압이 어떤다고 실제로 떨어졌고, 기압계의 수치도 어떤다 실제로 내려갔을 때에, 됐습니까? 예. 자, 누군가가 기압이 떨어진 사건이 기압계의 수치가 내려간 사건의 원인이라고 어떤다고 주장했더라. 저 앞서 뭐라고 했죠? 기압계가 내려간 사건이 기압이 떨어진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면, 저 앞에서 이야기한다면 규칙 분석에서는 어떤다고요? 수업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주장했다라고 보자라는 거야. 됐니? 예. 됐어요? 예. 미안합니다. 기압이 떨어진 사건이 기압계 수치가 내려간 사건의 원인을 주장한다. 이건 일반적인 주장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랬을 때에 이 주장은 기압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기압계의 수치가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가정법적 조건문이 참일 때에 당연히 뭐가 된다고? 참이 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자, 요거 볼게요.
기압이 내려가면은 기압계가 어떻게 한다? 떨어졌다. 됐습니까? 예. 얘를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걸로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연결시켜 보자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기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갔으므로. 됐습니까? 예. 기압계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갔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가정법 조건을 가볼게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기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왜? 내려가지 않았으므로. 됐습니까? 예. 기압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내려가지 않았더라. 됐니? 예. 자, 어때요? 우리 현실세계에서 가능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자, 여러분 어떨까요? 기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가지 않았는데, 됐습니까? 예. 기압계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소면에서 내려갔더라. 라고 하는 것. 됐니? 자, 요게 이제 바로 뭐겠어? 사건 C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사건 E가 된다 발생한 것. 자, 이거는 현줄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그죠? 현줄 맞춰놓자. 기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가지 않았음에도 기압계가 내려갔더라. 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로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현 세계에서는 어떻게 한다?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자, 그런데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갖다 주놓자. 자, 기압계가 됐습니까? 예, 기압계가 어떻게 한다고요? 설명해서 내려가지 않았는데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다시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볼까요? 예. 자, 요거로 이제 요 이야기를 보자. 그죠? 예, 기압계가 됐습니까? 예, 기압계가 내려갔으므로 됐니? 예. 점에서 기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갔다. 됐니? 예. 요걸 가지고 우리 이야기해보자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쟤를 가지고 다시 이제 가정법 조건문을 갖다 붙여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압계가 됐습니까? 예. 기압계가 내려가지 않았으므로. 그죠? 예. 기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죠? 예. 다시요. 기압계가 내려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갔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니? 그죠? 예. 됐습니까? 예. 요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봐봐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은, 기압계가 된다고 내려가지 않았는데도 됐습니까? 기압이 내려갔다. 그러면 이 기압이 내려가려라고 한다 그러면은,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기압계가 내려가지 않은데도 기압이 어떤다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수없이 많은 어떤 기후 환경을 어떤다고 우리가 깡그리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무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 그죠? 예. 왜냐하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대기의 흐름은 기압의 변화를 어떤다고 늘 가져온다라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런데 얘들은 어떤다고요? 그런 어떤 대기의 흐름을 어떤다고요?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런데 오히려 이제 보세요. 기압이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은 어떤다고요? 충분히 가능하죠. 됐습니까? 예. 뭐 때문에요? 그 대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다? 충분히 변할 수 있으니까. 맞죠? 예. 그래서 얘기는 어떤다고요? 대기의 흐름으로서는 어떤다고요? 가능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기압계가 내려가지 않았다. 왜 내려가지 않았을까? 여기에다가 요걸 갖다 붙이면 어떨 거냐라는 거야. 기압계가 내려가지 않은 것은 어떤다고요? 기압계가 뭐 했기 때문이더라? 고장이 어떤다고요? 났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그럼 봐봐라. 얘보다는 됐습니까? 예, 얘보다는 오히려 어떤다. 얘가 오히려 더 어떤다고요? 맞는 것이 다시 말해 현 세계에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원래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 한다고요? 얘와 얘가 어떤다고요? 현 세계에 가까워서 참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 문장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즉, 기압계가 내려갔으니까 기압이 내려갔다는 것을 가지고 앞에서 가정법 조건문을 갖다 집어넣더니만은 얘가 어떤다고 현 세계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얘가 어떤다고 현 세계에 더 가까워지는 현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즉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 앞에서 규칙성의 분석에서는 어떤다고요? 기압계가 내려갔을 때 기압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다고요? 원인 결과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어떤다고? 얘는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사회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인 결과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뀐 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판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자, 다시 한 번 더 예시를 보세요. 됐습니까? 예.
두 번의 단락의 가운데 보죠. 예, 한 번 더. 예컨대 기압이 실제로 떨어졌고 기압계의 수치도 실제로 내려갔을 때에 그죠? 누군가가 기압이 떨어진 사건이 기압계의 수치가 내려간 사건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해보자. 그렇죠. 그러면 이 주장은 이제 기압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기압계의 수치가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가정법적 조건문이 참일 때에 참이 당연히 되겠죠. 맞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이제 보세요. 기압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기압계의 수치가 내려가지 않는 가능 세계가 그 다음에 기압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압계의 수치가 내려간 가능 세계보다는 어떻게 돼? 현실에 더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다고요? 가정법 조건에 의하면은 얘가 뭐 한다고 참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즉 기압계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압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기압계의 수치가 내려가지 않는 가능 세계가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현실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두 가능 세계 모두 기압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현실과 다른 점이지만 됐니? 문제는 기압계가 고장나서 결국 기압계 수치가 내려간 후자의 가능 세계가 결국 기압계가 고장나지 않은 현실과 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상 더 멀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 봐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반사회적 분석에 따르면 기압계의 수치가 내려간 사건이 기압이 떨어진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뭐가 될 수가 없다? 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제 왜? 다시 갑니다. 보세요. 기압계의 수치가 내려가지 않았다면 기압은 어떤다고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일단은 뭘 또 갖다 집어넣었어? 가정법적 조건문 갖다 넣어놨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보세요. 예. 이 기압계의 수치가 내려가지 않은 두 가능 세계 중에 자, 기압이 어떤 떨어지지 않은 가능 세계 있죠? 그럴까요? 기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지지 않은 가능 세계 있죠? 됐습니까? 자, 이것과 됐니? 예. 또 갑니다. 보세요. 예. 기압이 떨어진 가능 세계. 그래서 기압이 떨어진 가능 세계. 자, 요 두 개를 만나고요. 비교해보자라는 거지. 됐니? 예. 자, 그랬더니 이제 그냥 갑니다. 전자는 다시 한다 그러면은 기압이 떨어지지 않은, 됐나요? 그 가능 세계에 해당되는 것은, 그죠? 광범위한 대기 흐름의 현실과 달라서 뭐 한다고요? 기압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기압계는 어떤다? 현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작동해. 그래서 기압계의 수치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가지 않은 가능 세계더라. 됐니? 그럼 다시요. 우리 현실에서 대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과 다르다 한다면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됐니? 예. 그런데 이제 후자는 보세요. 광범위한 대기 흐름이 현실과 같아서 됐습니까? 그래서 기압에는 뭐 한다고요? 변화가 있어. 됐니? 예. 왜냐면은 우리 광범위한 어떤 대기의 흐름이 현실을 따지고 들어간다면 실제로 뭐가 존재하는 거야? 기압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애초에 우리 정의 내릴 때도 기압이 어떻다고요? 설명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현세계가 실제로 존재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 본다 그러면 다시. 그래서 기압이 어떤다고요? 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 어떤다고요? 맞죠?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압계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지.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작은 기구에 불과한 기압계가 뭔다고요? 고장이 나서. 그래서 그 기압계 수치가 더 이상 어떤 내려가지 않는 가능성이가 된다라는 거지. 됐니? 예. 그러면 다시 이제 보세요. 얘하고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현실 맞겠다라는 거야. 요게 또 맞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근데 앞에서 우리 가정법 조건은 실적으로 얘와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떨어져야지만 그게 참이 되는 것이잖아. 근데 지금은 얘와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다는 얘와 얘가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 참인 것이 돼버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기압계가 떨어져서 기압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맞지가 않는 것이다. 즉 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요? 반사회적 분석에서 밝혀놓은 것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그래, 바로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됐나요? 사건 C로 인해서 사건 E가 발생했다. 그죠? 그래서 사건 C가 사건 E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규칙성의 분석에서는 됐나요? 사건 C가 발생할 때마다 사건 E가 발생한다. 라는 것으로 한다고요.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원인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이제 이 원인의 개념이 자, 시간 순에서 나타난다고는 가능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얘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가정했을 때에 그죠? 그 순서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앞에 사례 들은 것처럼 기압계가 떨어진 것을 보니까 기압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한계가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됐니? 예. 왜냐면은, 그냥 예로 따진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됐어요? 소위 참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그죠? 예. 그렇지만, 반사회적 분석에 의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됐니? 요렇게 나온 것은 어떤다고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반사회적 분석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했을 때에 사건 C와 사건 E나 사건 C는 사건 E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 나갈 때에 사건 C와 사건 E는 실제로 탄다고 일어난 일이야. 됐습니까? 예. 요게 이제 뭐가 되겠어요? 현 세계적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얘를 하나의 가정법 조건문으로 바꿔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건 C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건 E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 가정법적 조건문에 합치된다면 이게 오히려 현 세계에 부합되지 않느냐. 그런 개를 뭐 한다고 참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기존에 예를 가지고 먼저 가보자. 기압이 내려갔을 때 기압계 떨어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요 가정법적 조건문을 가지고 연결시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압이 내려가지 어떻다고요? 않았음에도 됐습니까? 예, 않았으니까 기압계가 어떻다고요? 떨어지지 않았다. 자, 어때? 맞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기압계가 어떻다고요? 내려가지 않았음에도 기압이 어떻다고요? 떨어졌다. 그래서 요것보다는 오히려 기압이 어떤다고요? 기압이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기압계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현실에 부합한다라는 거지. 요게 참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걸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또 갖다 집어 넣어보자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하기를 기압계가 내려갔으니 기압이 어떤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예를 가지고 다시 가정법적 조건문에 갖다 연결시켜 보게 되면, 그죠? 예. 그럼 결국 기압계가 어떤다고 내려가지 않았다면, 됐습니까? 예. 기압이 어떤다고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세계와 그 다음에 기압계가 어떤 내려가지 않았으면 됐습니까? 예, 기압이 어떤다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다고요? 가능세계 두 개를 비교해 보자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참이 되려고 한다면 이 가정법 조건문이 요게 어떤다고 참이 돼야 되는 것이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것이 더 현실에 부합하느냐 하게 되면은 요게 아니라 요게 오히려 어떤다고 현실에 더 부합하더라라는 이야기죠. 됐니? 왜? 실제로 대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근데 지금 얘가 맞으려고 그러면 그 대기의 흐름이 어떤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대기의 흐름의 변압이 없어서 그래서 기압계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만 실제로 대기의 변압은 어떻다고요? 흐름의 변화는 존재하는데도 불구하는데 근데 왜 기압계가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것은 기압계가 뭐 한다고요? 고장났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갖다 붙이게 되면 오히려 얘보다는 얘가 오히려 어디에 가깝다라는 거야? 현실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지. 됐니? 그래서 가정법 조건에 의하면은 얘하고 얘가 현 세계에 부합했을 때 참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얘와 얘가 오히려 현 세계에 더 부합하더라. 그러니까 얘를 뭘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참으로 보기는 곤란하더라라는 입장이죠. 요게 이제 뭐야? 반사회적 분석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뒤에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5번 문제. 이제 가나에 대한 설명 다시 몇 줄 쫙 쳐놓고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 자, 요거는 예전 같았으면은 선지에서 이렇게 해줬을 거야. 1번 선지, 가는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가, 점점, 어쩌고저쩌고. 2번 선지, 나, 점점, 어쩌고저쩌고. 3번 선지, 가, 어쩌고저쩌고, 나,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딱 구분시켜 줬는데, 최근의 문제는 그렇지 않죠. 그죠? 예. 최근에는 어떻다고요? 가나 구분 없이 그냥 선지 하나를 가지고 쭉 서술을 하고 이것이 이제 가에든 나에든 간에 어디든 간에 존재하면 끝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는 가지문을 읽고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나온 선지가 우리가 가지문에 해당되는 건지 나지문에 해당되는 건지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 그 구분 어떻게 해요? 에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친구는 실적으로 이 문제를 잘 안 풀어본 친구지. 왜냐하게 되면은 선지를 딱 보는 순간 얘는 바로 구분이 가능해요. 왜?
자, 우리가 지금 가지문을 읽었는데 그 지문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많아봤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4분의 300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안에서 사용된 어휘는 어느 정도는 어떻다고 내 머릿속에 파악하고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어휘. 물론 이 어휘가 다 모여가지고 문장 이런 것은 내 머릿속에 잘 존재하진 않지만 거기 사용된 어휘 개념은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문을 봤는데 가지문에서 형법이라는 단어를 본 적 있어?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선지 1번에서 형법이란 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걔는 가지문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될까? 나지문에 해당되겠지. 그러면 굳이 내가 선지 1번을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 그게 명확하게 분간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러면서 보세요. 선지 1번에 실제 재판이라고 해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선지 2번에 반사회적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를 보려고 그랬더니만 그 다음 뭐 나왔어요? 형법에서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반사회적 분석을 형법에다 적응시키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가는 아니고 뭐가 된다는 거야? 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대신에 이제 선지 3번을 보시게 되면 가정법적 조건문의 진위는 즉 참거짓은 됐나요? 자, 현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기능 세계만을 아니면 가능 세계만을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다는데 아니죠. 이 가능 세계를 뭐하고 비교해 보는 거야? 현실 세계와 비교해 가지고 현 세계에 얼마나 부합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참 거짓이 돼버리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 보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읽었던 우리 가지만 가지고도 된다고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돼버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됐니? 예. 그럼 틀렸다니까 얘는 X. 만약에 얘가 적절하지 않은 거 물었으면 더 이상 볼 거 없는데 얘가 답이 되겠지. 뭘 있습니까? 예. 자, 근데 일단은 적절한 것을 물었으니까 선지 3번은 어떤다고요? 넘어가야 되겠죠? 거기 선지 4번 법학에서는 선지 5번 형법에서는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문제의 풀이는 뭘 갖다 연결시킬 수 없어? 나아지문을 갖다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됐습니까? 예. 오. 그러면 얘는 이제 넘어가는 것이 뭘 됐습니까? 예. 자, 다음 이제 6번 문제 갑니다. 보세요. 자, 기니에 대한 설명 다시 밑줄 쫙 쳐놓고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 기억과 니은 모두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가지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야? 그냥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문제. 이래 되잖아요. 그죠? 예. 선생님 왜 그래 가능해요? 얘 특정한 단어에 대한 설명 묻는 문제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한 개의 단어라 한다 그러면 특정한 단어에 대한 설명이 되겠지.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기억은 뭐에 관한 것이야? 규칙성 분석에 관한 것이야. 니은 뭐예요? 반사회적 분석에 관한 것이야. 근데 지금 가지문은 첫 번째 단락이 규칙성 분석에 관한 이야기야.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반사회적 분석에 관한 얘기야. 그럼 결국은 이거는 뭘 하자는 얘기야? 전체 지문을 대상으로 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문제 살짝 바꾸게 되면은 그냥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똑같은 얘기 되잖아요. 그 내용 일치불적으로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중심된 어떤 소재적인 측면을 가지고 거론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설명을 한다고 직접적으로 봐야 되겠지. 됐니? 예. 자, 그러면 딴 것보다 그냥 선주 5분 바로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자, 기억이, 다시 한번 규칙성 분석이 반사회적 분석보다도 더 많은 사건을 권한다. 자, 이거 맞아, 맞아. 가능하죠. 왜 가능하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건 C가 어떤다고 발생할 때마다 어떤다고 사건 E가 어떤다고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다고요? 규칙성 분석은 사건의 발생 내용을 많이 따지고 들어간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사회적 분석은 됐나요? 예. 자, 사건 C와 사건 E가 실제 일어났다는 걸 따지고 들어가되 거기다 뭘 갖다 집어넣지? 가능 세계를 가지고 보는 방법이잖아요. 됐니?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건을 고려하는 것은 뭐라는 거야? 규칙성 분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잖아요. 기억에 의해서 자 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니은에 의해서도 원인으로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우리 미안한데 앞에 규칙성 분석에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됐니? 예. 자, 기압이 내려가면 어떤다고요? 기압계가 어떤다고 떨어진다. 자, 우리 반사회적 분석에서도 된다고요? 기압이 내려가면 기압계가 떨어진다 했을 때에 기압이 내려가는 것이 뭐가 될 수 있어? 원인이 될 수 있죠. 됐나? 그런데 이 규칙성 분석의 한계를 본다 그러면은 됐나요? 예.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기압계가 내려갔으니 기압이 내려갔다. 그죠? 그래서 기압계가 내려간 것이 기압이 내려간 것에 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원인으로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얘가 그걸 한계를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반사회적 분석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기압계가 내려간 것이 기압이 내려간 것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해되겠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원인이 됐나요? 예. 반사적 분석에서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예. 그럼 선지 오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됐니? 예. 그래서 기억에 의해서 원인으로 인정되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기압계가 내려간 것이 맞습니까? 예. 됐니? 반사회적 분석에서는 걔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걔는 원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니은에 의해서도 원인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니은에 의하면은 원인으로 인정될 수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됐나?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5번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갑니다. 됐나요? 예. 자, 가를 바탕으로 했을 때 보기를 설명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건 결국 또 적용시키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예. 자, 보세요. A와 B는 실제로 앞에 있는, 됐나요? 예, 바다에 대한 시각 경험을 갖고 있다. 그 시각 경험이란 뭐라는 거야? 바라봤다. 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A는, 자, 제가 요거 잠깐만 좀 지워서 볼게요. 됐습니까? 예. 요거 좀 지워서 얘기할게요. 예. 예. 자, 뭐라고 했냐? 자, 이제 A라고 하는 인물 됐습니까? 예. 요렇게 이야기했네요. 지금 내 앞에 바다가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바다에 대한 시각 경험을 갖는 원인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바꿔볼게요. 그죠? 예. 그러면 되겠네요. 자, A는, 그죠? 예. 내 앞에 지금 뭐가 있으니까 바다가 있으므로. 됐나요? 예.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를 한다고요? 볼 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있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요게 이제 시각 경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바다가 있는 것이 바다에 대한 시각 경험을 하는 뭐 된다고 원인이더라 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지금 나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바다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됐니? 예. 자, 그런데 이제 B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자기 중심인지 봐봐요. 내가 지금 바다에 대한 시각 경험을 하는 것이, 다시 하면은 내가 됐습니까? 예, 바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보는 것이 됐습니까? 예, 이 되겠니? 보는 것이. 자, 지금 내 앞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래. 바다가 어떻게 있는 것의 원인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다를 볼 수 있으므로, 맞습니까? 예, 바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되겠니? 예, 됐나? 다시 한다면 내가 지금 바다를 볼 수 있는 시각적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나 바다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예.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미친 새끼잖아요. 됐습니까? 예, 미숙해잖아요. 됐니? 예, 됐나? 예. 됐나요? 예.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야.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요.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가 있으므로. 됐습니까? 바다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런데 이제 이 둘이가 반사회적 분석을 받아들이는 A, B는 기억과 디귿을 고려하면서 이제 토론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억이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얘기는 한데요. 지금 내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가 있지 않고, 됐습니까? 예. 지금 내가 바다에 대한 시각 경험을 만다고 가지고 있는 거더라. 자, 그럼 이제 우리 A를 가지고 기억에다가 연결시켜 보자라는 거야. 방금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내 앞에 바다가 뭐 한다고요? 있지 않다라고 그랬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 내 앞에 지금 바다가 된다고요? 있지 않고. 됐습니까? 예. 거기에 어떤다고요? 지금 내가 바다에 대한 시각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바다를 어떤다고요? 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됐어요? 예. 자, 뭐냐면 지금 기억의 사료를 지금 가져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지금 바다가 없음에도 나는 지금 뭐 한다는 거야? 바다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그죠? 뭘로 가오냐면은 B에다 갖다 집어넣어 보자라는 거지. 그죠? 지금 내 앞에 바다가 어떤다고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봐봐요. 지금 내 앞에 됐습니까? 바다는 어떤다고요? 없다.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런데 나는 어떤다고요? 바다를 볼 수 어떤다고요?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내가 바다를 볼 수 있는데 바다는 내 앞에 없어요. 이것도 똘개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맞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아니다. 바다 볼 수 없다 그랬니?
지금 내 앞에 바다가 있지 않고네. 아, 미안합니다. 그죠? 바다가 있지 않고네. 그죠? 예. 지금 내 앞에 바다, 맞네요. 내 앞에 지금 바다가 있지 않고,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나는 어떻다고요? 바다에 대한 시각 경험을 어떻다고요?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맞죠? 잠깐만. 어떻게 되지? 제가 바다가 있지 않고, 됐나요? 내 앞에 내가 바다가 있지 않고, 바다가 있지 않고. 지금, 내가 바다에 대한 시각 경험을 가지는 것이니까 어떤다고요? 내가 지금 바다를 어떤다고요? 보는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얘기지. 그죠? 예. 요게 이제 기억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죠? 예. 다시 이제 니은으로 갑니다. 보세요. 예. 지금 내 앞에 바다가 있지 않고, 됐습니까? 예. 자, 지금 내 앞에 바다가 어떤다고요? 있지 않고. 됐나요? 예. 그러면서 지금 내가 바다에 대한 시각 경험을 가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나는 바다를 볼 수가 없어요. 이래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니은을 됐나요? 비에다가 다시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 바다가 내 앞에 어떤다고 있지 않고 됐습니까? 나는 또 뭔다고 바다를 볼 수가 없어요.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이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지금 내 앞에 바다가 있고 됐습니까? 예. 자, 그럽니다. 예. 지금 내 앞에 어떤다고 바다가 있고 됐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내가 바다에 대한 시각경을 가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나는 바다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B로 갑시다. 그죠? 예. 지금 내 앞에 바다가 어떤다고요? 있고요. 됐습니까? 예. 근데 나는 어떤다? 지금 바다를 볼 수가 어떤다고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이해 되겠니? 그죠? 예. 그래.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야. 그럼 선지문 갑니다. 보세요. A의 주장은, 됐습니까? A의 주장은 기억과 니은, 기억이 니은보다 현실에 더 가깝다. 자, 그럼 이제 기억과 니은 비교해보자. 그죠? 예. 지금 내 앞에 바다가 없으므로 바다를 볼 수 있다. 와. 내 앞에 바다가 없으니 나는 바다를 볼 수 없다. 어느 것이 현실에 더 가까운데? 이렇게 돌게죠, 이거요. 됐습니까? 예. 그럼 뭐예요? 얘잖아요. 맞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기억의 니은보다 현실에 더 가깝니? 아니잖아. 니은이 어떤다고요? 기억보다 현실에 더 가깝다는 걸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럼 선지 2번. 잡으세요. B의 주장은 니은이 디귿보다 현실에 더 가깝다. 그럼 이제 니은이 디귿보다 보세요. 자, 나는 지금 바다를 볼 수 없으니, 내 앞에 바다가 없어. 맞죠? 나는 지금 바다를 볼 수 없으니, 바다가 내 앞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 하게 되면 어느 것이 더 현실에 가까워? 니은이 어떤다고 더 현실에 가깝다. 그럼 답 나왔네. 몇 번이야? 2번 거잖아요. 헷갈릴 거 없죠. 그죠? 예, 됐니? 그 다음에 선지 3번 함수 가봅시다. 그죠? 예. 자, 니은이 됐나요? 자, 가능 세계가 아니라 만다고 현실인 경우에. 자, 이제 니은이 어떤다고 가능 세계가 아니라 현실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경우에 A의 주장은 참이지만 됐습니까? B의 주장은 거짓이다 했는데 야, 이거 말이 안 돼. 왜냐하게 되면은, 자, 이 지문에서 기본적인 현실 세계는 뭐예요? 내가 어떤다고요? 네, 소위 말해서 앞에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를 어떤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 세계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현실 세계라고 본단 말이야? 얘는 절대로 현실 세계가 될 수 없이 무조건 가능 세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얘를 현실 세계로 봐버리게 되면은 이 현실 세계가 어떤다고요? 거짓돼 버리는. 지 됐나? 예. 그건 그게 맞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 니은이 됐습니까? 현실 세계가 아니라 뭐한다고요? 가능 세계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A의 주장은 뭐가 된다는 거야? 참이 될 수 있더라.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다음 4번 또 해볼까? 조금 더. 그래서 기억에서는 그죠? 디귿에서와 달리 시각 경험을 가짐으로 기억에서는 디귿과 달리 어떤 시각 경험 그래. 바라볼 수 있더라.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애초에 앞에 뭐 기억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로 내가 바다에 대한 시각 경험을 가지는 가능세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 가지므로 기억이 디귿보다 더 현실에 가깝다는 점에서 A의 주장은 참이다. 그러면 기억 디귿 한번 기억해보자. 됐습니까? 예. 자, 내 앞에 바다가 없으므로 볼 수 있다. 와. 내 앞에 바다가 있는데 나는 바다를 볼 수 없다. 어느 것이 더 현실에 가까워? 얘죠. 왜냐면 나 바다가 있지만 지금 내가 눈이 어떤다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그럼 난 바다를 볼 수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은 얘 두 개를 비교하자면은 얘가 더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됐니? 예. 그 다음 5번 선지. 내 앞에 바다가 있는지 여부가. 자, 내 앞에 바다가 있는지의 여부가. 됐습니까? 예. 시각 경험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보다 더 큰 차이라면. 됐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요? 바다가 있다, 없다가. 그죠? 예. 바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있다, 그 다음에 없다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디귿이 어떻게 한다고? 기억보다 현실에 더 가까움으로 B의 주장으로 갑시다. 그죠? 예. 그러면 디귿과 기억으로 가는데, 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 앞에 지금 바다가 있다 없다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디귿 기울기라 그랬나? 그죠? 요거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내가 바다를 볼 수 있는데 바다가 내 앞에 없다라는 것과, 그죠? 예. 내가 바다를 어떻게 볼 수 없음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앞에 바다가 있다. 그러면 내가 뭐 한다고요? 사실상 차이가 둔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런데 바다가 일단 내 앞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있고 없고가. 그죠? 그런데, 자, 앞에 있는 나는 뭐 한다고요? 시각적인 뭘 가진다 그러면은요, 장애를 가진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볼 수는 없대. 바다가 어떻게 한다고? 내 앞에 꼭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면은 얘가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참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은 바다가 내 앞에 없다라는 것이 어떤 굉장히 큰 차이란 말이야. 좋아. 그죠? 예. 그런데 바다를 내가 볼 수 있는데 바다가 내 앞에 없다고? 그럼 내가 바다를 보고 있는데 바다가 갑자기 어떤 모세의 기적처럼 뭔가 사라지고 없어야 되는 거.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건요. 그럼 차라리 어떤다고요? 디귿이 오히려 어떤다고요? 그래. 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뒤에 거짓이 딱 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 그렇게 봐주면 되겠다라는 거. 됐나? 예. 자, 뭐 여러분 되게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예. 나머지 나아지면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